네, 안녕하세요. 걱정수집가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학생 명렬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 기본적인 표보기를 만든 후에 여러 가지 속성 표시하기와 숨기기 또는 그룹화 또는 보드 보기, 갤러리 보기 등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이렇게 보기 방식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보기에 힘들 경우에는 이것은 사이드바에도 나와져 있습니다. 사이드바에 토글로 이렇게 숨기거나 펼칠 수 있는데요. 페이지들도 들어가지만 이렇게 학생 명렬표 데이터베이스의 보기 방식들도 이렇게 사이드바에 나와져 있습니다. 페이지뿐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보기 방식도 여기에 나와져 있다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학생 명렬표 활용하기 1이라는 페이지 안에 저번 시간에 했던 학생 명렬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만든 학생 명렬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가지 페이지에서 활용을 할 건데요. 다른 페이지에 활용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페이지에서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방식 중에 이렇게 보기 방식을 직접 선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표보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렀더니 새로운 새 데이터베이스 시작을 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 데이터베이스 연결 학생 명렬표 데이터베이스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렀더니 학생 명렬표 DB라고 해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화살표 모양이 생겼죠. 이것은 기존의 학생 명렬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노션에서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향하는 화살표 모양은 전부 다 어딘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학생 명렬표 DB 나와져 있죠. 그래서 여기 다른 페이지에서도 이제 다른 보기 방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시면 자, 김1번을 여자로 바꾼다고 하면 당연히 원래 데이터베이스에도 바뀌어져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기 방식을 눌러보면 소스 데이터베이스 열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은 원본이 아니라 어딘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학생 명렬표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점 6개 부분 핸들 누르시면 자, 링크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링크 복사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링크를 복사하는 겁니다. 복사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페이지 가서 붙여넣기 컨트롤 V 하면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이렇게 또 연결된 학생 명렬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기 방식을 선택을 하면 새로운 거를 만들거나 혹은 기존의 거를 연결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 복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링크 복사에서 다른 페이지에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에 있지만 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꼭 아셔야 되고요. 자, 지금은 오른쪽 위로 향하는 화살표가 없으니까 이게 원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면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말고 그냥 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를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사본을 만들어 주고 싶을 때는 여기 점 6개 눌러서 복제입니다. 컨텐츠 포함 복제 또는 컨텐츠 제외 복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컨텐츠 포함 복제는 이 안에 입력했던 내용들까지 전부 다 복제되는 거고, 컨텐츠 제외 복제는 이 내용들은 빼고 이 속성명만 복제되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괄호 1이 붙었다는 거는 사본이라는 말입니다. 얘랑 별개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얘를 아무리 바꾸더라도 원본은 당연히 바뀌지 않습니다. 별개의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복제를 누르면 되고요. 또는 Alt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것도 복제가 됩니다. 모든 블록이 다 Alt 누르고 드래그 하면 복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본이죠. 자, 이렇게 복제, 사본 만드는 거 또 알아보았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링크 복사해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는 거.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보충을 해보자면 링크 복사할 때 지금 보고 있는 보기 방식이 복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보고 있던 보기 방식이 그대로 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남녀 보드 얘를 링크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남녀 보드가 지금 복사되었죠. 물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지만요. 자, 다시 표로 바꾸겠습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다 보면 순서가 헝클어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정렬이라는 기능 활용하셔서 번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렬이라는 기능 활용하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학생 명렬표에서는 크게 정렬을 쓸 일이 없긴 합니다. 생년월일 정렬 해볼까요, 한번? 자, 생년월일 정렬. 자, 이렇게 생년월일대로 배치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정렬이었고요. 다시 번호는 정렬하겠습니다, 지금. 자, 됐고. 이건 이제 닫겠습니다. 자, 하나만 쓰겠습니다. 자, 이제 필터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볼 텐데요. 필터는 여기 정렬 왼쪽에 있는 이 줄 3개 모양입니다. 필터는 어떤 특정 해당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보는 용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로 해서 남자 체크하면 남자인 학생 빨리 보고 여자인 학생 선택하면 여자인 학생 빨리 보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필터를 만들어 두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체크를 빨리 해서 파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필터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남자만 보이게, 여기에는 여자만 보이게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남자이네, 여자이네. 저번 영상에서 그룹화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아예 다른 보기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필터를 활용해서요. 남자, 여자입니다. 자, 또 한 번 더 마지로 해보겠습니다. 자, 성별이 아니고 마지가 체크 표시됨 하면 마지인에만 보이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마지, 얘는 마지가 아니네. 이렇게 해서 빠르게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보기 방식을 여러 개 만들어서요. 자, 그리고 주소 같은 것도 한번 필터 지우고요. 주소 같은 것도 지금 제가 단순하게 지역별로 했는데, 만약에 아파트별로 또는 마을별로 이렇게 해서 분류도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필터 누르고, 자, 주소는 뭔가 딱 기준을 정해서 나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값을 포함하는 데이터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아파트 이름이나 동네 이름으로 하면 되겠죠. 원래는 예를 들어서 서울 들어가는 친구, 그리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주소별로 뭐뭐 값을 포함하는 데이터로 필터를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도, 자, 지금 속성이 자, 이렇게 안내장을 제출한 것을 빠르게 파악해 준다. 그랬을 때 헷갈리니까 안내장 1만 해보겠습니다. 자, 안내장 1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필터로 체크 표시되지 않음 하고, 여기는 체크 표시됨 하고, 이러면 안 낸 아이, 낸 아이 이렇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1번이라는 애가 가져왔다, 여기에서 바로 체크를 하면 여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얘도 미제출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체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제출로 넘어가는 겁니다. 필터라는 기능을 활용해서요. 자, 이제 필터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생년월일로 해보겠습니다. 날짜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어떤 값과 동일한 데이터 또는 이전 이후 또는 어떤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고요. 또는 비어 있거나 비어 있지 않음, 그리고 오늘 기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 오늘 기준 필터는 나중에 다른 데이터베이스 설명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범위 내를 활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날짜부터 어떤 날짜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건데요. 지금은 2018년이기 때문에 2018년 치면 2018년 8월이 떴습니다. 그래서 생일자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생일인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생일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6월 30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면 얘는 6월 생일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날짜 같은 경우도 범위 내라는 필터를 활용하여서 이렇게 생년월일 월별로 생일자를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원본을 다른 페이지에서 연결시켜서 활용을 하는 것, 그리고 필터 기능 활용하여서 이렇게 또 다양한 보기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혹시나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중에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